이번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을 미끼로 정치공작 댓글팀인 자성군이라는 걸 운영하고 이들에게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일하게 했으며 학생들에게 극우 교육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갑작스럽게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에 검증되지도 않은 부실한 강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중요한 방과 후 시간을 담당한 것도 정말 화나는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극우 역사관에 혐오까지 심어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더없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명확하게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의 정신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념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이승만을 숭배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내용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검증도 없이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리박스쿨이라는 단체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이 자격증 교육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하자가 있었고 심지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통해서 서울시 소재 10개 학교에 11명의 강사가 수업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구구적 역사관 이전에요. 저는 하자 있는 수업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수업을 했다는데 경악했는데 이런 자격증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가 이제 터지고 나서 어제까지 합동 현장 점검을 했고 지금 현재 늘봄 프로그램 강사 전수조사를 이번 주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대책을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합동조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적절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격증으로 늘봄학교에 취업한 강사들 때문에 정당한 자격증을 가진 강사들이 늘봄학교에 취업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리박스쿨 말고도 허술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협회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이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올해 급속하게 이 늘봄 제도를 확충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고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정책이 실시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왜곡된 역사관과 성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이런 식의 강사들 이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학교별 그 특이 사항이나 그 문제 상황이 확인되면 교육부와 함께 엄정 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이 늘봄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고 이 허점을 노리고 있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 규모가 이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학교를 실시를 했는데 그것조차 굉장히 그 규모가 크거든요. 예산으로 치면 지금 이제 우리 예산으로는 1,200억 이상 그리고 이제 그 방과 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있는 그 수익자 부담 예산이 약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지금 규모로 보면 3천억 이상이 되는데 이제 과연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내년에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제도적인 그런 보완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밀한 조사 이후에 방향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시고
교육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이념적성이 강한 그런 콘텐츠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이제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4, 5, 교육감님 6학년 죄송한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간다고 했으면 아마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언론 생각이 보도에 됩니다. 따르면 예. 이미 아이들이 늘봄학교 선생님이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항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리박스쿨의 경우에는 주니어 어린이 뭐 영어 교실 이런 걸 통해서 왜곡된 역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교육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우리 헌법과는 배치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현장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안일하게 보시면 안 되죠. 아니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안일하게 아직 보시지 마시고 예, 제출하시면 철저하게 조사를 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예,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라는 단체 주최 행사에 후원을 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반으로 일본이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식의 해괴한 뉴라이트식 주장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행사는 리박스쿨이 주관한 행사였다는데 아마 기사 보셨을 텐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기사 봤습니다. 이 구구단체는 그 이외에도 서울시 후원으로 각종 행사를 열었는데 후원자에 서울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포스터만 3개 정도 되는데요. 이 단체의 성격과 행사들에 대한 파악은 하셨습니까?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 저는 여러 건 있다는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요. 기회평등학부모연대라는 곳에 공익사업 지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선정단시까지는 이 문제의 그 단체와 함께 무슨 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그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고 그러고요. 지금 후원 명칭 사용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 무단 사용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익사업 보조금 사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됐는데 1년에 한 60건 이상의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받아가지고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모를 해서 경쟁을 거쳐서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사업 내용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추후에 구체화되는 과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리박 스쿨이라고 하는 곳이 이번에 관여한 것은 이 학부모 연대가 7개의 행사를 했는데 하나를 관여한 걸로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사후에 이렇게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된 바는 없다. 이것이 해당 부서의 설명입니다. 네, 시장님은 관계 없다고 해명을 하셨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찾아주시리라 기대하는데요. 네. 이 서울시는 리박스쿨 등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자료를. 그러니까 리박 스쿨에 준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리박스쿨에는 준 게 없다라고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학부모 연대 같은 다른 단체를 통해서 우회로를 통해서 같이 세력을 확장할 만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글쎄요. 사실 막연한 얘기인데 제가 이번 기회에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공익사업, 보조금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걸 근본부터 좀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 이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가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떤 영역의 정보 습득이든 또 공부든 간에 과거와는 패러다임이 많이 다른 접근로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마 근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꾸준히 지금 해오던 모양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런 형태의 보조금 액수가 사업이 많이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속도에 오히려 가속도를 붙여서 굳이 꼭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니면 이 지원 사업 자체를 규모를 많이 줄이는 것을 지금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네, 그 부분이야 뭐 오세훈 시장의 정책적 방향이니까 제가 뭐라 할 말은 아니지만 서울시 후원이라는 말이 비단 금액뿐만 아니라 그 행사의 권위를 실어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시장님 같으면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시민사회를 적폐로 몰아가면서 비난을 일삼으셨고 그랬습니다. 이 세금이 적폐로 저는 몰아서 비난을 일삼았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고요. 서울 시민의 그동안 세금이 박원순 극우단체 시장님 양성을 시절에 위한 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은 썼다는 점. 보조금이 시민단체에 들어갔던 건 사실이고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정치적 그것을 편향성의 우파 극우로 흐르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저는 스스로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이라는 걸 오세훈 시장이 뉴라이트적 사관에 입각한 다양한 행보를 해왔다는 지적은 2008년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전 동의하지 그래서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의심의 어쨌든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이 사안이 그런 비단 논쟁은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논쟁인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액수를 줄이는 게 해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좋은 방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그럼 지금까지 시장이 새로 재임하시고 나서 뭐 그런 논쟁들은 계속 있어 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지난 세월 동안에도 이게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어떤 시민단체들의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서울시가 그럼 지원금을 지급한 업무를 해왔다면 이에 대한 관리나 뭐 무단으로 후원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은 마련됐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물론이죠. 거고 노력을 해야죠. 100개 가까이 돼서 파악 못하겠다는 해명을 서울시가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태까지 지급된 단체 보조금 명목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앨 땐 없애더라도 제출하겠습니다. 관리는 네.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저번 질의 때 답변 주셨던 거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강버스인데요. 지난 2월에 시장은 한강버스가 상반기엔 공식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이후로 보도자료로 9월을 얘기하시던데 일정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부분은 또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6월 중에 넉 대가 더 들어오고 7월 중에 2대가 더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정식 운항을 예고한 것이고요.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그 배를 제작하는 과정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좀 빠른 배 인도를 요청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9월 초에 배가 들어오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한강본부에서 한 명을 제작 현장에 상주를 시켜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희망대로 9월 초가 된다 그러면 아마 9월 중에 정식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님의 기대인 것이고요. 상반기 때도 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시간에 때 맞춰서 쫓기듯이 할 필요 없이 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배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그 꼭 필요한 기능을 완벽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두르기만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서두르지 말고 계획대로 잘 되길 기대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